주니어 개발자들의 대화 바이버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버그 원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버그의 영슨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저희 저번 주에도 봤잖아요. 아, 그쵸. 지난주 방송 잘 올라갔나요, 저희? 저희 잘 올라갔죠? 제가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 혹시 3회분으로 올라가나요? 원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한 회분을 창조경제 해가지고 3회분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양심이 너무 찔려서 2회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편집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올라갔을 쯤에는 다 봤겠네요. 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녹화한 거 맞죠? 네, 맞죠? 지난주에 녹화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원격으로 줌을 이용해서 처음 녹화를 해봤는데, 아, 첫 방송 그거 올라온 거 보니까 뭐 음질 상태도 그렇고 괜찮더라고요. 그쵸? 아, 저는 줌 했던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루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특파원처럼 잘 들리고. 아, 근데 확실히 원노님 장비가, 마이크가 탐나요. 이제 저랑 마루님 목소리만 약간 좀 허접하고, 원노님 목소리만 또이또이하게 명확하게 잘 들리는데, 아, 부럽더라고요. 제가 성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한번 안 하겠습니다. 편집하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마루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저희가 3일 전이 바이버그 1주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셋 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 약간 이건 맞죠? 저희는 몰랐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연애할 때 1주년 안 챙기고 100일 안 챙기고 그러한 남자친구 아닌가요? 아,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윗함을 그래도 키우겠습니다. 방송 안 했을 때 1주년 맞이한 게 아닌 게 어디예요? 그러네, 아, 우리가. 하긴. 저번 주에 녹음했잖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아, 저희가 복귀 이후에, 저희의 시간이 잠깐 멈췄었어서 1주년인지 몰랐네요. 꽤 오래, 올해.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복귀 이후에 1주년 기념 방송, 바이버그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주년 기념 방송 때문에 모신 건 아니지만, 오늘도 지난주처럼 또 한 분의 게스트를 모셨어요. 이제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나른한 하루를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하루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하루님이 저번에 나오신 쌤님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걸 까먹고 있었네. 그 샘 슬로우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님이라고 해야 되나? 형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파트너 그 이상의 관계인데요. 제게 있어서 연인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게 있어서 정말 고마운 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난주 방송에 쌤님이 왔다 가셨었거든요. 저희랑 게스트로 녹화를 하고 가셨었는데, 사이드 프로젝트 캐치딜을 소개해주고 가셨어요. 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애자일한 개발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네. 캐치딜에서도 팝업으로 알림 띄우는 거, 푸시 알림 띄우는 거, 그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백엔드 개발자가 뭐 빈 푸시를 보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혹시 하루님은 그 캐치딜에서 맡고 계신 포지션이 어디죠? 저는 일단 백엔드 포지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프론트 개발자를 하는 그 샘슬로니께 너무 죄송한 게 많아요. 이게 만약에 뭐 저희가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오류가 생겼다 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백엔드에서 터진 거거든요. 아니, 저 백엔드 입장에서 말하자면 오류가 아닙니다. 어차피 터질 일이 터진 거죠. 그건 버그가 아니라 근데- 자연현상이에요. 코로나가 터진 누구 잘못입니까? 중국 잘못, 버그도 죄송해요. 기능입니다. 네, 맞죠? 아,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한번 말씀하세요.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결국은 백엔드 잘못이다. 쌤님이 잘못한 건 없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긴 한데, 근데 누가 잘못했네. 넌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넌 혼나야 돼. 그런 거라기보다는 서로가 이번에 잘못을 계기로 다음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함께 오, 이렇게 어디가 잘못했는지 막 이렇게 리뷰를 해주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어떤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강연에서 연사하셨던 개발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절대 실수한 경험이 없으면 안 뽑는데요. 왜냐하면 그 실수 또한 하나의 자산이고 지식이고 그리고 그 실수를 토대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가 안 얘기를 뽑혔구나. 네, 그러면은 실수하는 개발자 하루님께서는 아까 나른한 하루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블로그 네.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면서 그날 개발을 하거나 공부를 했던 거에 대해서 요즘은 Today What I Learn이라고 해서 TIL 그런 주제로 글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글을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개발해내고 오늘 공부해낸 걸 심하면 다음날에 또 똑같이 말해보거나 개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저는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백업의 매개체로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는 버릇을 시작을 해서 개발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제가 오류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갔는지와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사이프레스 캐치들을 하면서 겪었던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저만의 노하우를 터득한 게 있으면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로서도 블로그를 쓰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하는 개발자 하루님께서는 그 실수의 일기를 그 블로그로 나른한 하루라는 이름의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두고 계신 거네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일즈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면 나른한 하루라는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대한민국 레일즈 자타 공인 1타 블로그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자타공인 1타는 원투노였던 걸로 알았는데 바뀌었나요? 세대가? 왕관을 제가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님은 네, 개발을 계속 공부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제가 이런 블로그의 지식들을 어느 정도 막 공부를 한 끝에 드디어 회사를 가게 됐어요. 네, 정확히는 이제 일을 한 지 이틀째가 됐고요. 오늘이 딱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입 개발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감 어때요? 소감. 회사 생활 어때요? 회사 생활은 사실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또 저는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게 회사에 가서도 바로 실무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이제 저는 사실 루비 온 레일즈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뭐 AWS랑 통신도 할 수 있고 막 캐치딜이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남들한테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발자인데도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공부부터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루비 온 레일즈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정주행해보라고 지금 그 과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CTO 마루님께서 봤을 땐 신입사원 하루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발언을 요약을 하자면은 나는 능력이 있는데 문서만 읽게 시킨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그런 의미가 맞나요? 그렇기는 아닌 것 한데,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맞기는 한데, 근데 저도 이게 왜 그랬는지는 이제 이전의 면접을 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런 과정을 시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썰은 이제 차차 같이 얘기를 해나가면서 풀어보는 방향으로 해나갈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절대 방송 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갑자기 유튜브로 바뀌었나요, 저희가? 그러면은 네, 바이버그는 유튜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의 주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루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정해놓은 제목이 있었죠? 이거 한번 발랄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튜토리얼을 다 해봤습니다. 이제 일 시작하면 될까요? 두둥. 네, 주제입니다. 두둥. 빰. 아무튼 오늘은 일과 그 다음에 튜토리얼의 관계,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해보자면은 신입 개발자 아니면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 실무를 투입하기 전에 인터넷에 있는 튜토리얼이라는 걸 한번 따라해봤는데 이걸 했다고 내가 과연 실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그 튜토리얼이란 게 어떤 걸 따라 하신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원노님은 튜토리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보면 이제 항상 튜토리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그거잖아요. 막 전체 복잡한 게임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짧은 스텝으로 뭔가 그 뒤에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 튜토리얼이라고 하듯이 이제 개발 같은 경우도 되게 복잡하게 뒤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쉽게 도입해 볼 수 있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10개의 스텝이든 20개의 스텝이든 짧게 나눠서
한번 이거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입문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만약에 제가 루비 on 레일즈 프레임워크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뭔가 똑딱똑딱 만들었는데 이거를 AWS EC2에다가 배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루비 on 레일즈 AWS EC2 디플로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 문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공식 문서가 아니라 개발 블로그 같은 경우, 나른한 하루 같은 그런 블로그들에서 그분들이 먼저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를 해두신 게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튜토리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는 이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도큐먼트 같은 거에도 이제 그 튜토리얼 내용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그만 프로젝트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장고 도큐먼트를 읽어보면은 그 투표하는 시스템 그런 거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게 도큐먼트에 있거든요. 이것도 튜토리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질문이 뭐였죠? 튜토리얼 다 해봤습니다. 이제 일 시작해도 될까요? 두둥까지가 오늘 주제입니다. 네, 그러면 마루님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일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항상 저는 이런 거 주제 얘기하면은 상황을 좀 따지는 것 같은데, 일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은 튜토리얼을 읽고 일을 시작해도 되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게도 자본주의 논리상 이제 돈이 많이 허덕이고, 그다음에 개발자가 많이 없는 회사에서는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사실 튜토리얼을 다 읽고 바로 튜토리얼도 못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확실하게 어떤 그런 규모가 있는 회사에는 질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개발 문화. 이제 그런 문화와 질서들을 좀 따라가려면은 튜토리얼 이상의 것들을 숙지를 하고 실무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뭐, 간단하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서 문서를 읽는 것보다 코드를 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바로 이 실무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실무를 들어갔을 때 피해가 가지 않게 단단하게 준비를 하겠다 싶은 상황이라면 튜토리얼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좀 더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모든 회사가 새로 합류한 직원을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줄 순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루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튜토리얼을 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상의 거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튜토리얼을 어디까지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것들 좀 얘기를 하자면은 컨벤션이 있을 거예요. 코드 스타일링이라고 하죠. 뭐 유명한 것들은 뭐 에어비앤비 코드 스타일링, 뭐 페이스북 코드 스타일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튜토리얼이라고 아니라고 치면은 그런 것들 컨벤션을 맞춰가는 것들을 미리 배워놓고, 그 다음에 그 회사만이 쓰는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따라서 쓰이는 기술들이 다를 거잖아요.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실시간 채팅 기술을 써야 되고, 뭐 무신사 같이 옷을 파는 회사는 실시간 채팅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기술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개발자라면은 그 산업군에 대한 지식, 왜냐면은 만약에 맥주 산업을 이해해야지만 이런 어떤 정산 시스템이나 아니면 운송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짤 수 있잖아요. 그런 지식들을 좀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튜토리얼 이상의 것들이라고 좀 지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튜토리얼만으로는 그 실무 사이의 간극을 채우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에 대한 업무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하루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님은 이제 사실 그거잖아요. 딱 그 간극의 한가운데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 나른한 하루가 초보 개발자도 무조건 이 코드를 따라서 하면은 기능을 바로 구현을 해주고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블로그다 라는 그런 튜토리얼적 성격을 가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사실 블로그를 처음 운영했을 때 목적이 그거였어요. 딱 남들이 내가 작성했던 코드를 따라 해서 단순히 클론 코딩만 하면은 딱 기능을 구현을 해낼 수 있다. 저는 진짜 그런 스타트점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마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무와 그런 튜토리얼의 지식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저도 많은 회사의 면접을 보고 공부를 하고 옆에서 뭐 컨퍼런스 자료에서 발표하는 그런 개발 테크니컬 지식을 보면은 진짜 튜토리얼과 실무는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실무에서 운영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제로 서비스가 운영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거예요. 만약 이 서비스가 좋으면 왜 좋은지,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그런 거에 의견이 조금 민감한 게 있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무에서는 첫 번째로 진짜 사용자의 행동 분석에 대해서 엄청 빡빡하게 그렇게 코드로 구현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 패턴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진짜 세세하게 막 이렇게 로그 기록을 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로그 기록을 수집을 하고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실제 실무와 튜토리얼의 첫 번째로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기능을 보여주면 다이다 보니까 사실 사용자의 뭐 인지도 흐름 패턴 같은 경우는 좀 무딜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진짜 튜토리얼만으로는 실무에 다가갈 수는 없다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것도 또 역시 마루님의 의견을 첨언을 하는 건데요. 회사 같은 경우는 배포를 뭐 AWS 같은 서버에다가 배포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신중하더라고요. 최대한 배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막 요즘 흥한 거 있잖아요. 도커 쿠버네티스 같은 그런 기술을 써서 하는 거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자료가 많이 없는 거고 있어요. 그런 개발 지식의 보유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이번 주제 튜토리얼 다 해봤습니다. 이제 일 시작해봐도 될까요? 라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아니요라는 답을 함께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쵸?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많은 튜토리얼을 해봤다고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제 사용자 반응까지 커버할 수 있는 튜토리얼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이 그 모든 거를 채워주긴 부족하다. 네, 하루님이 생각하시는 튜토리얼과 실무의 간극은 그 두 가지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루님께서 튜토리얼과 실무에 관해서 두 가지 간극, 네, 그 간극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원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제 의견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말하는 사람의 화자가 완전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말하느냐, 아니면 실제 개발자가 뭐 다른 개발을 도전할 때 말하느냐 차이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루님도 말했던 것처럼 실무에서는 되게 복잡한 현실이 있고 그것만으로는 튜토리얼만으로는 도입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미리 알고 있을 경우도 있겠죠. 그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데, 많이 좀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튜토리얼을만 봤더라도 그 나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튜토리얼의 내용만 보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 모르니까 이제 더 배경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튜토리얼 보면은 그래도 개발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대신에 무언가 더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의 량 같은 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튜토리얼을 하나 돌려본 게 있었거든요. 파이썬 장고에서 GraphQL API 서버 구현하는 거 한번 돌려봤었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실무로 한번 해봤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그 공식 문서부터 읽어봤었는데, 예상보다 그 튜토리얼 설명이 되게 알차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니까 제가 그 업무에서 했던 내용이 다 나갔어요, 다. 그래서 뭔가, 그러면은 이것만 읽으면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아까 말했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영수님께서 그 전에 일을 안 해봤다라고 하면은 딱 봤을 때 이게 딱 와닿는 느낌 없고 이런 거구나 하고 말았을 건데, 미리 한번 해보고 경험이 쌓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더 확 와닿는 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하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사실 저희가 정의한 그 튜토리얼 그 컨셉에 따르면은 이제 사실 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런 제가 했던 것 같은 튜토리얼을 이제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GraphQL, 장고, 뭐 API, 서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어 검색만 해서 그거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블로그 글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AWS EC2 그거 한번 해볼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그 수많은 가이드 튜토리얼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경험이 없었을 때였고, 근데 이제 그 블로그마다 다 설명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틀린 건지 아니면 혹은 다 맞는 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기 전엔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뭐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선택부터 어렵죠.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온 그 근간은 불안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맞죠. 튜토리얼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튜토리얼을 해봤는데, 이거 다 끝났으면 나 이제 된 건가? 뭔가 실무에 투입될 준비가 된 건가? 면접을 볼 수 있을까? 뭔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안 됐을까? 사실 그거를 이제 원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사실 되게 역설적인 말이긴 한데, 알기 전엔 모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도 원노의 원투노 블로그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제가 블로그 안 쓴 지 한 3년 됐어요. 그 안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저나 하루님 같으신 분들이 블로그 썼을 때 좀 되게 글을 장황하게 써요. 되게 선의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쓰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튜토리얼이 돼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점점 개발을 많이 하면 하게 될수록 이제 그 아까 전에 영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만 바뀌면 변수 하나만 바뀌면은 그 튜토리얼의 의미가 음,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글을 열심히 튜토리얼을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음, 댓글을 봤을 때 음,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인데 그걸 보니까 이제 이제 이걸 썼을 때 이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나랑 똑같은 환경에서 맞섰던 사람 말고는 사실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튜토리얼을 만들 건 개발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라던가 이 플랫폼을 만든 개발자가 쓴 튜토리얼의 의미가 있지 내가 이거를 길게 쓰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블로그를 안 쓰게 된 거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생각 와서 바뀌긴 했어요.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잠깐 이제 너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하나 하자면요. 저도 그런 글을 쓸 때 조금 조심스러우면서 최대한 모든 환경을 고려를 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복잡한 기능에 대한 구현에 있어서는 제 서버의 환경이 무엇이고 이 서버의 버전은 무엇인지 이를테면 우분투를 쓴다면 16.04 버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AWS라는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을 쓰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글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능이 진짜 완성이 진짜 끝에 성공이라는 그런 결말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란 게 있잖아요. 아까 영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제 글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본에 대해서는 꼭 올리면서 진짜 내 글만 따라하면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감을 주고 글을 이어나가곤 했었습니다.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네요. 잠깐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마루님이 저랑 개발 많이 했었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튜토리얼 안 보고 그냥 했던 것 같긴 하지 않나요? 그냥 하지 않았었나요? 와우. 저희 스타일이 딱 그랬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뭐 음. 그냥 뭐 정해놓은 거 안 하,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야 되는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빨간색 화면이 나오면은 오류 화면이 나오면은 그대로 복사 붙이게 해서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한 튜토리얼을 읽고 역시 문서가 답이다 이러면서 맞아. 반성을 하고 또다시 반성한 김이 없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다가 뭐 그런 굴레에서 같이 개발했었죠. 맞아. 사실 그 애티튜드로 인해서 나온 게 우물배 28번지고, 실림 맞아요. 작업실이고, 맞아. 바이버그였지. 그쵸. 네, 맞아요. 절대 그쵸. 가이드를 보지 않는다. 일단 시도를 한다. 헤딩이 최고죠. 그렇게 헤딩을 하는 게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뭐 로봇처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영혼 없이 끝나는 것보다 한번 그렇게 삽질하면서 고생하는 게 나중에 큰 그런 노력의 결말에 대해서 큰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헤딩을
구글링을 하면서 개발했던 경험 한순간한순간들이 아직도 진짜 기억에 많이 남고, 막 면접 때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만약에 튜토리얼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원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전에 작업할 때 튜토리얼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제가 만약에 한 부분을 스킵을 실수로 패스를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를 못 찾았거든요. 저는 네. 그때. 이게 뭐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튜토리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한 튜토리얼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루님하고 원노님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방법은 많죠, 진짜. 네. 저는 여기서 좀 의식적으로 나눠보자면, 저는 강의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인강도 찍고, 뭐,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럴 때 강의라는 것도 튜토리얼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식 한 그렇죠. 30%, 70% 튜토리얼 집어넣어서 이 사람한테 뭔가 깨우침을 주겠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쓸 때 주의해서 쓰는 부분이 배분이에요. 그 튜토리얼과 그 이론 부분의 배분인데,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해보자면, 저는 지식의 종류를 이제 형식지랑 암묵지라고 나뉜다는 뭔가 그런 내용의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지 같은 경우는 실제 글이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라고 하면은, 암묵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식들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예를 많이 듣는 거가, 자전거를 탈 때 뭐 페달 밟고 이렇게 돌리면은 앞에 간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거를 보고 따라했을 때 자전거를 맨 처음에 못 타지만 하다 보면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뭐 무게중심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암묵지에 속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글로 된 튜토리얼에서는 다 형식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 그 책이나 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그러한 분들이 개발을 이제 혼자 못하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영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스텝을 놓쳤을 때 못 따라가는 이유는, 이제 그냥 형식지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못 가져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강의를 만들 때는 조금 암묵지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한번 따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 안에 왜 이걸 했을까, 숨겨져 있는 게 뭘까, 너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뭘까라는 되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뭐 바로 피드백은 없어요.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는 것처럼 되게 바로 아는 게 늘어나진 않는데, 튜토리얼에서 숨겨져 있는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 위주로 실험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강의를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드니까. 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긴 합니다. 약간 직관력하고도 연관되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뭔가 그 안을 그러면, 파헤쳐봐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네 명의 의견이 다 이제 튜토리얼과 실무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그래서 이 질문자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안 됩니다. 참으세요. 더 공부하세요. 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루님하고 하루님께서는 이제 원노님은 직관력, 그 직관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다. 암묵지, 네, 암묵지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거를 키울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까 전에 이제 뭐 또 다른 튜토리얼도 더 해봐라, 맨땅 헤딩도 더 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튜토리얼과 실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하루님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진짜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무라는 거는 개발자 혼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저기 마케팅 팀도 움직이고 사업팀에서도 움직이고 진짜 그쵸, 하나의 큰, 네, 연관된 사람이 많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개발자, 뭐, 사이드 프로젝트는 개발자들끼리만 움직이는 조별 과제라면은, 실무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팀이 되어 움직이는 엄청 큰 스케일의 조별 과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튜토리얼이라든지 그런 도큐먼트 지식만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실무 지식이 없다 해서 안 뽑는 건 아니거든요. 주니어 개발자든 신입 개발자들 간에. 저도 지금 신입 개발자로서 첫 직장으로서 이렇게 회사를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는 그런 실무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면접까지 합격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좀 얘가 터득은 빨리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희망감을 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합격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정규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실무 그 견습 기간을 거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은 저 역시 지금 그쵸? 3개월의 견습 기간이 주어졌는데요. 그 견습 기간 동안 일단 최소한의 견습 기간 동안에 있어서라도 회사는 합격자에게 막 회사의 지식, 그 실무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해요. 저도 지금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레일즈 도큐먼트를 정주행하라는 과제가 주어지게 됐어요.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회사 2일차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지 않았고 지금은 바로 진짜 완전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도큐먼트를 보면서 진짜 삐약이가 된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네, 하루님 입장에서는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실무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낫다. 네.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 뭐라고 얘기할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저 굉장히 자주 바이버그에서 했던 얘기인데 창업 중이어가지고 아예 실무 큰 회사에서 못할 것 같으면 저는 개발팀 있는 회사는 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2명 이상 있으면 굉장히 큰 회사예요. 2명이서 이제 으쌰으쌰해서 하면은 연봉이 얼마야? 7천짜리를 줄 수 있는 회사면 굉장히 큰 회사죠. 1년에 7천을 보는데. 아무튼 그런데 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실무를 못할 거라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럼 제 일을 하면 돼요. 창업을 하라는 소리까지는 아닌데 내가 일을 진짜 돈을 벌 마인드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대학생 때는 창업이라는 창업을 지원받기 편하니까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긴 했었는데 저는 진짜 많이 강조하고 저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가 왜 굳이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냥 창업해가지고 부딪히면서 하면은 그게 다 실무고 그것들이 다 경험이고 지식이 안 될 수도 있을지언정 뭐 이제 그걸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실 튜토리얼 다 까고 창업해라 사실 너무 이주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약간 그러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루님 회사에도 이제 하루님 같은 포지션의 이제 개발자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제 네, 연차가 적거나 없으신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시련을 겪는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 보는 느낌은 어땠어요? 친구가 옆에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면 딱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이었고, 진짜로 실무 경험이 없는 개발자가 아무런 그 교육 없이 실무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좀 리스키함이 있는지를 좀 옆에서 봤어요. 근데 되게 안 좋게 제가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이 나와도 저는 똑같이 이제 그렇게 바로 실무에 투입을 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다릴 수가 없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회사의 상황에 맞게.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건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개발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와, 내가 지금 회사에 들어왔는데 배우는 것도 없고 일만 시키네? 이렇게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일만 시키네. 이렇게 생각하는 개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힘들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은, 와, 그래도 이렇게 바로 일하게 될 수 있어서 많이 성장했다. 아주 빠르게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개발자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저희 회사에 최근에 들어온 개발자처럼 만약에 본인이 어떤 스타트업을 간다든지 이러면은 본인의 성향을 조금 잘 파악한 다음에 이 회사랑 나랑 안 맞다 싶으면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 튜토리얼이랑 실무의 간극을 띄워놓고 바로 실무에 들어가는 행위는. 네, 그럼 저의 경험을 비추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지식보다 뭔가 성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들렸는데 저는 엄청난 공감이 오네요.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네, 네, 하루님 저도 말씀. 여기서 잠깐 코멘트를 달고 싶은데요.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나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개발 구현을 다 할 수 있는데, 뭐, 기초 공부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실무에 투입 안 시켜요. 제가 이런 멘트를 남겼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이렇게 첫 과제부터 준 이유가, 아무리 능력껏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 있을지라도, 회사에서는 개발자들끼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마케팅팀, 막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구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첫 번째 한계가 컸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는 클린 코드를 크게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블로그에 올라오는 튜토리얼 글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지 않고 코드를 올리고 글을 쓰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막 서버 내 자원, 그러니까 자원이라 하면은 CPU와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가점을 두기보다는 보통은 짜잔 완성하고 끝나는 게 크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코드는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진짜 서비스 도중에 뭐 서버 내에서 예기치 않은 이슈 때문에 갑자기 서버가 죽었고 고객이 그걸 보게 된 순간 그만큼의 로스트는 진짜 엄청 큰 손해거든요, 회사로서는. 회사에서는 진짜 그런 흔히 말하는 서버 500에러가 유저 앞에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클린 코드를 최대한 짜는 게 있는데, 그렇게 클린 코드를 짜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하나의 실무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튜토리얼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없는? 그나마 도큐먼트에는 있겠지만요. 진짜 실무와 튜토리얼에는 이런 갭이 있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튜토리얼이 실무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항상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 이제 하루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제가 항상 입에 달고 네. 사는 말이 있는데, 세상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아까 원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 이제 바로 공부할 게 빠바바바바바바박 생겨요. 계속 생겨요.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그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튜토리얼을 한번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진짜 엄청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요. 차라리 그거를 준비하는 게 괜히 튜토리얼로 그 간극을 좁히는 것보다 그쪽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튜토리얼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생각도 깊어지고, 진짜 눈으로 보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최소한의 로그 코드라도 짜는 법을 안다든지, 아니면 트라이 캐치 같은 에러를 잡는 이슈를 알아낸다든지, 깊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튜토리얼을 한 보람이 있다? 네, 맞아요. 딱, 진짜. 이 관점은 어떨까요?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 튜토리얼 하지 말고 튜토리얼을 만듭시다. 왜 튜토리얼을, 이거 너무 힘든 미션인가? 도큐먼트 보고 튜토리얼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걸 하면은 그거 자체가 되게 실무를 할 수 있는 거에 반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똑같은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A-를 만드는 거니까 쉬운 미션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지원자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굉장히 감명 깊을 것 같아요. 그런 분 보면. 근데 저 안 뽑아주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4명 다 이제 일치하는 부분은 튜토리얼과 실무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근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 아니 메워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노님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 하루님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뭔가 저희의 의견이 사실 이제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희도 뭐 엊그제 처음 출근한 사람, 지금 쉬고 있는 사람 뭐 다 이제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도 이 뭔가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두 가지 의견이 이제 종합이 잘 안 된다 싶으신 분은 이번 화 2번, 3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버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뭐 네. 굉장히 재밌었네요. 네. 저도 하루님, 게스트로서 영광이었습니다. 하루님이 오늘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별 말씀을요. 근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방송에서는 5분밖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자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면 네. 게스트가 없었던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아, 편집돼가지고. 방송 보고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홍보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님 혹시 저희 끝인사 알아요? 끝인사? 끝인사요? 이분 저희 어. 방송 안 봤어요. 제가 맨날 보라고 했는데 보지도 않아요. 게스트로 나오시는데 한 번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맞아. 나 같으면 오늘 오전에 한번 들어보겠어. 이제 얘네 방송 어떻게 하나. 제가 재밌는 편 맞아. 찝어서 보내줬는데도 안 보더라고요. 끝까지. 저 2시간 전에 긴급하게 전철에서
졸면서 엄청 봐가지고. 영상 듣고 하나가 와가지고. 정말. 음성 하나가 몇 분인데 아무튼 네. 정말 너무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는 들었습니다. 오늘의 끝인사는 그러면은 대척점에 있는 원노님께서 해주시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바이 버그. 어. 버그